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4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입니까? 유학 이야기에서 영어 공부를 좀 했죠. 잠시 기억나십니까? Where am I? 내가 어디야? 내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내 자리는 어디야? Where am I?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Where am I가 제가 말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말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말의 대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44회 44번째 시간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제가 처음에 학교를 가니까 인터넷이 이제 없다가 점점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시대였죠,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인터넷을 했던가? 컴퓨터는 있었어요, 일단은. 인터넷은 인터넷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였죠. 근데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시 전설로 있는데요. 인터넷을 창조했고 우리에게 선물한 사람은 엘고어. 우리 클린턴 대통령 있죠?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할 때 부통령을 2번 한 사람. 엘고어 부통령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인터넷의 아버지, 인터넷의 신, 인터넷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고로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므로 나는 다시 인터넷을 너희에게로부터 뺏을 수 있다.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아니고요. 인터넷이 우리에게 널리 퍼지도록 미국에서 그 법을 제정하고 재정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계속해서 정치인들에게 인터넷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엘고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 말을 했을까요? 결론은 1970년대부터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잠깐 엘고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1948년도에 3월달 그 워싱턴 DC에서 태어났고요. 보통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 부자가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워싱턴 DC 작습니다. 사실 조금해요. 워싱턴 DC 안에 조지타운 정도만 뭐 살만하고 나머지는 정말 살기 어려운 동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워싱턴 DC는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밖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하우스라든가 이 근처는 대통령이 살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은 바깥으로 걸어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 DC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는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악관 앞에 뭐 링컨 동상 앞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정말 가난하고 조지타운 근처 정도만 되면 뭐 거기는 이제 정계 사람들, 공무원들, 긴급조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버지니아 정도 그쪽에서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엘고가 워싱턴 DC에 태어났다. 근데 정치인이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인의 자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엘고는 부모님이 정치인이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원 의원으로 테네시에서 상원 의원을 했습니다. 엘고도 그 덕에 테네시에서 하원 의원으로 출발해서 부대통령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엘고 엄마는 또 대단해요. 아빠도 똑똑했겠죠. 근데 엄마가 테네시에 있는 사립대학교 밴더빌트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명문 주립대를 다니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학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만한 값어치가
시카고라든가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라든가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 이런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는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명문 주립대를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저는. 근데 하여튼 밴더빌트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랭킹이 항상 모르겠어요. 이 학교가 또 들락날락 하던데 어쩔 때는 50위권 안에 어쩔 때는 진짜 20위권 안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쫙 빠지기도 하고 근데 국제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사립학교들이 전체적으로 다 학교가 작아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졸업생들이 적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버드라든가 예일은 학교 캠퍼스 자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유명한데 밴더빌트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유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밴더빌트 딱 들으면은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50위권 안에 들어가야지 학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클락스 유니버시인가? 그런 학교는 이제 클램슨이라든가 뭐 딱 들어보면요. 좋은 학교다 이거 알아요, 사실. 제가 가진 않을 이제 안 가는 것뿐이지 그 학교 나쁘고 뭐 무시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학비가 비싸요. 근데 그 학교가 또 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립이라서 그리고 작아서. 하여튼 밴더빌트는 테네시 명문인데 엘고 엄마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밴더빌트 V로 시작합니다. V. 밴더빌트 법대를 졸업했다면 결론은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겠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엘고는 은수저를 물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엘고가 이제 마누라랑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어딜 졸업했냐면은 가랜드 주니어 칼리지라는 곳을 졸업했어요. 여자 대학교에 보스턴 시내에 있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사립인데 당연히 이제 엘고 부인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서 정치인의 자식은 아니었고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뭐 수도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파이프든지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아빠, 그러니까 좀 부잣집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엘고를 만나고 보스턴을 같이 따라가서 얘는 가랜드 주니어 칼리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못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가 결론 나중에 사이먼스 칼리지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사이먼스 칼리지가 보스턴 시내에 있는 여자 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 이 학교도 유명한 여자 사립대학교예요. 그러나 들어갈 값어치가 있을까 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여자 대학교이고 이제 석사 이상은 이제 남녀 공학입니다. 사이먼스 칼리지는 이제 뭐 유명한 대학교인데 작은 학교예요. 보스턴 시내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값어치가 있지. 근데 돈이 많다. 사립이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연결고리가 확실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 일반인들은 장학금 받지 않는 이상은 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간에 학교를 보스턴 시내에 있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도 끝자락에 보스턴 유니버시티로 전학을 가죠. 전학을 가서 거기서 심리학을 갖다가 전공합니다. 그 심리학 전공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고를 따라서 테네시에 가죠. 그러니까 엘고가 테네시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서 밴더빌트 유니버시티 대학원을 가서 또 거기서 심리학을 석사를 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테네시에 있는 뭐 신문사 같은 데서 사진 기자 같은 걸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미는 거죠. 엘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 들어갔고요. 하버드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하고 소설 쓰는 거 있잖아요. 영문학을 갖다가 전공을 했어요.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행정, 정부 행정, 가브먼 행정으로 이제 전공을 변경시키죠. 그러면서 결론은 집안이 정치 집안이니까 아마 가브먼트를 하지 않았나. 근데 엘고의 몸의 피해는 글 쓰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 엘고 딸들이 둘 다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자식이 넷인데 두 명 다 그 중에서 두 명이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둘 다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변호사고 한 명은 소설가이면서 뭐 드라마 작가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쓰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칼러지, 심리학하고 그다음에 잉글리시 메이저, 그렇죠. 뭐 당연히 가버먼트를 마지막 바꿨지만은, 그러니까 엘고 같은 경우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결혼하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도 근데 고향에서 이상하게 밴더빌트 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사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립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연결고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장학금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내가 애국심을 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국가에다가 내가 정치인이란 말이야. 그럼 정치인들 자녀들이 어떻게 연결고리에서 장학을 받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밴더빌트는 확실하게 써 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라카펠라 장학금을 받아서 밴더빌트 대학을 갔다, 대학원을 갔다. 근데 대학원이 종교예요, 종교. 여기 딸 중에 하나가 종교 대학원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대학원도 몇 개 졸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엘고도 종교. 근데 부모님은 법대를 가길 원했는데 얘가 종교를 갔더라고요. 보니까 대학원을. 그러다가 중간에 때려치더니 신문사에서 잠깐 일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밴더빌트 법대를 들어갔더라고요. 법대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중간에 그만두고 상원 의원 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해서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계에 진출하는 거죠. 1970년대. 뭐 당연히 군대 갔다 왔고요. 이제 베트남전에 1년 있었고 미국에서 1년 동안 군대 일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1970년대부터 사실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수학이라든가 과학을 참 좋아했었대요. 예? 사이언스라든가 매스메틱을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scientific and mathematical theories,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적인 논리들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수업이라든가 뭐 그런 쪽은 이제 좀 약했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뭐 기본적으로 똑똑하긴 하지만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이지, 뭐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트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사실은 저 스티브 잡스 옆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항상 야야 누구야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항상 이런 걸 상상을 갖다가 자기의 상상을 갖다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항상 상담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는 기계를 만들어 오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는 그 미래를 갖다 상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엔지니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사실. 근데 이 엘고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든지 수학적인 논리를 좋아했는데 그쪽은 약했다. 당연히 영문과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제 행정과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떨고 다녔대, 한마디로. 미래 산업, 뭐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970년대 70년대 얘가 이제 컨그레스맨이 됐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막 저 새끼는 뭐 뭐래요, 그 컴퓨터라든가 과학에 미친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쟤는 뭐 그쪽으로는 얘가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죠. 덕후란 말이에요. 컴퓨터 덕후였다, 사이언스 덕후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또 엘고가 우리 그 광 케이블 있잖아요. 광 케이블 같은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 친구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설명하는 그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좀 뭐 정치적으로 힘이 세졌을 때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는 아타리 민주당원을 갖다가 결성했다 그래요. 아타리 민주당원, 아타리 데모크라트, 이걸 갖다 결성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아타리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비디오 게임, 오락실 게임 있잖아요. 그런 기계를 만든 회사가 아타리예요. 아타리. ATARI, 아타리. 아타리는 일본 말인데 우리 이거 바둑 둘 때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타리. 이제 아타리에 걸렸다 이제 빼도 받고 못하는 거야.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바둑 둘 때. 그럴 때 아타리라고 그러는데, 아타리는 일본말로 아타리마스, 그러니까 맞아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붙었다 이런 뜻도 되고, 아타리, 아땄다 아니면 당첨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뭐 그런 쪽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오락실 게임 사장이 한마디로 아타리, 그 바둑을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일본말 아타리를 자기 비디오 게임 회사 이름으로 줬어요. 아타리. 근데 이제 이 아타리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아니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민주당원 젊은 의원들이 아타리라는 그 민주당을 결성했죠. 이게 그룹을 결성했죠.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을지로 의원들 있잖아요. 을지로 의원. 을지로가 난 처음에 그 명동 옆에 을지로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이 아닌 을의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게 을지로 의원,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타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보 산업, 인터넷,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 산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책이죠. 자기 정책을 갖다 계속해서 선전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제 엘고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온난화, 지구 온난화 수업을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60년대부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론은 그 부통령을 끝내고 나서 온난화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계속 연설하면서 위험하다 하면서 결론 노벨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은 좋다 이거죠. 한마디로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은,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렇게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 막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했어요.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뭘 만들었냐면은 ARPANET, RPANET이라는 뭐 이거 약자인데요. 읽어볼게요.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 ARPANET. 이 법을 통과시켰대요. 1991년도에. 그때가 이제 부시 아빠가 대통령인데 1998년도에 이제 청문회를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 이제 UCLA 교수도 데려오고, UCLA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제 유명한 이 알파넷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거의 개발한 사람, 그 교수도 불러가지고 레오나르드를 부른 다음에 청문회를 한 거죠. 청문회가 나쁜 청문회가 아니라 듣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1988년이죠. 그래서 91년도에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통과됐다는 건 이제 돈을 갖다가 투자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Act of 1991년. 이걸 갖다가 이제 The Go Bill 이런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문회에서 법이 통과하잖아요. 법이 통과하면 그 법안을 갖다가 빌이라고 그래. BIL. 뭐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무슨 법을 만들었어. 국정원이 다시는 뭐 못하도록 감시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했어.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냐면 BILL이라고 그래. 빌이라고 그래요. 빌이면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아니면 계산서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돈 계산할 때 왜 그러냐면은, 왜 빌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책이란 말도 있죠. CHECK, 책이든지 빌을 달라고 그러면 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이제 내가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국정원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법이 그 돈을 국가한테, 야, 이 세금 중에서 이 돈을 갖다 쓰기 위해서 돈 내놔라. 이 법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이란 말이 돈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엘고 빌이라고 법을 갖다가 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뭐 무슨 법 있잖아요. 그 김영란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엘고법이라고 1991년도에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Act라고 보통 이제 이런 비를 갖다가 법안을 ACT라고 하죠. 이제 법이 이제 통과돼서 이제부터 하니까 일을 하니까 act라는 게 act가 일을 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동사식으로 명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업적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1993년도에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제가 50위권은 항상 들어가는 완전 명문 대학교, 언제나 명문 주립 대학교입니다. 이거 명문 사립 대학교가 아니라 명문 주립 대학교. 이런 학교가 밴더빌트보다 더 공부 잘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이 대학교의 연구진들과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넷스케이프 창업자 이 양반이 포함해서 처음으로 검색 엔진을 1993년도에 완성합니다. 그 이름이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그래서 이 검색 엔진으로 이제 검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아마 이게 잘 사용을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모자이크를 사용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넷스케이프이 그 다음에 이제 넷스케이프 창업자가 넷스케이프를 만들어서 넷스케이프 우리가 사용한 거죠, 한마디로. 그때 이제 처음 사용한 말이 Information Superhighwa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Information Superhighway, 정보의 완전 빠른 고속도로, 뭐 이런 식이죠. 정보의 완전 빠른 고속도로라는 말이 그때 태어났죠. 그 93년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검색 엔진. 그런데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이 사용하긴 했었죠. 무슨 천리안 이런 걸로 하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속도 되게 느리고 그때 그렇다고 검색 엔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검색 엔진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1997년도에 12월 달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망해서 이제 다음 이제 대기업들도 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을 무슨 짓을 해야지, 뭘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은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엘고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상을 한 거지, 상상을. 그러니까 덕후였어요, 덕후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이 신기하게 개발을 하고 나서 이 산업이 좋은 산업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만들었어요. 비타민 C를 한 10,000명 정도 테스트해서 만들었어. 근데 비타민 C를 이제 10,000명 정도 테스트했어. 근데 그 중에서 괜찮았어요, 10,000명은. 10,000명을 테스트해서 괜찮아서 10,000명을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10,000명하고 미국 인구가 지금 뭐 3억이지만 그때 당시에 한 2억 잡시다. 2억이라는 인구가 비타민 C를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전할까? 그건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비타민 C를 먹어줄 나라가 어딜까? 예를 들면 이제 인구가 한 2억 이상 돼.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갑자기 미쳐가지고 비타민 C를 내가 먹겠다. 이러면 미국으로서는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처음 완전 실험이 끝났지만 그래도 사실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라는 게. FTA에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줘도 그래도 약간 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93년도에 인터넷을 개발했지만은 이메일이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97년도인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94년도인가 93년도에 미국 아침 텔레비 뉴스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야, 이메일 들어봤냐? 그러니까 유명한 아나운서 둘이서 이메일 들어봤냐? 이메일이 뭔데? 그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무슨 컴퓨터에다 그때 당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놔두기 시작했어요. 좀 비쌌어요. 몇백만 원 했었죠.
뭐 그걸로 컴퓨터 뭐 했겠습니까? 뭐 아무도 못했지 사실. 근데 하여튼 컴퓨터가 돌았는데 인터넷이 안 된 상태였는데 야 이메일이라는 게 있대 그러면서 지들끼리 너무 신기하다고 그 이메일 자체가 신기하다고 중얼거렸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 여러분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메일 그리고 모닝쇼 해가지고 모닝쇼 호스트 딱 하면 나와요 사실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막 사용을 안 95년도가 돼도 95년도가 되니까 대학교 내에서 다 이메일을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메일을 가지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도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97년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98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야, 미국에서 신기술이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존나 널리 퍼지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있다는데 그게 어쩜 좋지 않을까? 그래서 덥석 물어버렸죠. 한마디로.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모든 인터넷 기술에 한마디로 실험장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실험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확 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양반도 그걸 보고 어떤 기술을 보고 촉감이 온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라든가 위대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기회가 아니고 도박인지 이걸 알아내는 게 사실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멘트를 딱 본 거야. 시멘트, 콘크리트를. 존나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살릴 것 같아. 콘크리트, 시멘트, 못, 삽 같은 거 있죠. 삽, 망치. 그냥 필이 꽂힌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21세기에?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 한마디로. 21세기에 뭐 삽에 꽂혔다, 뭐 망치에 꽂혔다, 무슨 뭐 사람을 갖다 묻을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연히 인터넷을 우리가 들여와서 지금 IT 강국 어쩌고 하지만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사실. 당연히 부작용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보고 미국에서 이제 부작용을 없애려고 이제 뭐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한마디로 미국 애들이 공부를 했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I Love School 같은 경우라든가 싸이가 망하고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대박을 친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실험국이 되었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실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도 많이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IT 쪽으로는 뭐 내노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엘고 대통령, 엘고 부통령, 지금 이제 환경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창하시는 양반인데 이 양반의 오랫동안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과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걸 눈치채고 덥석 물어버리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 이 양반 이제 돌아가셨죠. 이 양반 두 분이 상당히 저는 지금 21세기에 정말 위대하지 않았나. 21세기 지금 위대한 게 아니라 21세기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은 학교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에 밴더빌트, 그 다음에 보스턴 시내에 있는 사이먼스 칼리지, 그 학교도 얘기하면서 엘고어의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 ARPANET 또는 Information Superhighway 또는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Act of 1991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썰을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